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교수님 저는 샐러드를 먹으면 당이 올라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육이 적고 껍질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애들은 보면 대개는 이제 관찰 연구에서 당뇨병 발병을 줄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비싼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과일을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나요? 과일은 다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래요?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일도 종류가 너무 많고, 네. 그 다음에 일부는 너무 달아요. 예, 요즘 그 계량을 해가지고, 그냥 뭐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같은 복숭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 호주의 어떤 동물원에서는, 멜번에 있는 동물원에서는 최근에 키우는 동물들한테 과일을 안 준대요. 그래요? 예, 충치가 많이 생기고 살이 많이 찌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과일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분이 너무 많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일에 있는 과당이 그럼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일에 있는 당 혹은 과당이 식이섬유와 같이 있다 이렇게 될 때는 나쁜 작용이 상쇄되는 그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그냥 먹어라 라고 하죠. 뭐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멜론을 껍질째 못 드시잖아요. 그렇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거 껍질을 못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육이 적고 껍질이 상대적으로 많다. 포도 같은 경우에도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애들은 보면 대개는 이제 관찰 연구에서 당뇨병 발병을 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 좋고, 그다음 사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사과 껍질이 썩 그렇게 먹기 유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팔리는 그런 사과 같은 경우에. 근데 미국이라는 데 가보면 좀 작은 사과 있잖아요. 네. 한 주먹에 들어가는 거. 걔들 그냥 껍질째 되게 먹거든요. 그런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껍질째 먹고 하기 때문에 대개는 그 서양 연구에서 보면 사과를 먹었다고 했을 때 그 당뇨병 발병을 좀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나고, 제가 관찰한 바로는 대부분 서양 사람들은 사과는 껍질째 먹더라.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렌더로, 믹서기로 이제 갈아서 하는 거예요. 스무디처럼 해서 하는. 그렇게 갈아서 드시게 되면 너무 빨리 마시게 돼요. 또 갈아버렸기 때문에 빨리 흡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좀 혈당을 빨리 올리는데, 그래도 착즙을 한 것보다는 낫다. 그래요? 착즙을 하면 물이잖아요. 건더기가 없죠. 건더기가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건 유통되는 과일 주스라고 할 수 있는데, 유통을 하려면 저 식품 하시는 분 물어봤는데, 이 식이섬유가 있으면 유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가라앉아요, 밑에. 그렇죠. 밑에 가라앉고 하기 때문에 유통하기 힘들어 가지고서 그 대개는 식이섬유가 제거된 상태의 굉장히 맑은, 아무것도 없는 그 맑은 상태잖아요. 집에서 착즙을 하면 좀 지나면 뭐가 가라앉고 위에 이제 남는 게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믹서기로 갈아 놓으면은 위에 조금 뜨겠죠. 맑은 거는 건더기가 밑에 많고 이런 식으로 돼서 건더기가 어떤 쪽이 많은가 하는 쪽인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그 주스 형태로 만들면 일단은 빨리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일을 드실 때는 그냥 통째로 천천히 드시면 되겠다. 껍질을 까거나 깎아야 되는 건 그렇게 깎고 먹어야죠. 바나나를 껍질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깎을 수 있는 거. 예. 그러면 약간 이게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과일뿐만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뭔가 네. 빨리 먹게 되고 빨리 흡수될 것 같은 그렇죠. 거는 조금 전체적으로 좀 몸에 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한테 이제 그 많은 환자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연소혈당 측정기를 착용해 보시고, 비싼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비싼 음식? 예, 되게 비싼 음식이 이제 코스로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제 샐러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고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다가 나중에 밥이 나오죠. 네.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이에. 그렇게 먹었을 때는 혈당이 많이 안 오르는데, 샌드위치, 김밥, 자장면 이렇게 빨리 먹는 거, 뭐 5분 내지 10분에 끝나는 이런 거 드시면 다 올라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예? 그렇다고 짜장면을 또 이렇게 1시간 동안 먹을 수는 없는데, 예, 그래서 그 대부분 그 혈당이 안 오른다고 하는 거가 조금씩 천천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이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먹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음식물이 조금씩 들어가면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속도가 예, 우리 몸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속도야 내가 좀 대처할 수 매니지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막 들어오면 이제 쑥 올라가 버리는 거죠. 예. 식전에 채소를 먹는 게 정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나요? 아무 채소나 상관없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식전 채소가 정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채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잎채소 같은 경우 이제 샐러드를 많이 쓰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다른 이제 뭐 브로콜리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식이섬유가 많고 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죠. 일단은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속에다가 수프를 밀어 넣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고 머리카락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먼저 들어가서 진을 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그 다음에 먹었을 때에 얘들이 그물처럼 혹은 수풀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장으로 내려가더라도 얘들이 먼저 내려가서 있으면 진을 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당분이 소화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걸 뚫고 지나가 가지고 소화 흡수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진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 있는 이런 채소류를 이제 많이 먹었다고 하게 되면은 이미 배가 좀 불러요. 그래서 칼로리 높지도 않고 그 뒤에 들어오는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식이섬유는 끈적끈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좀 그 몸이 좋지 않은 성분들을 흡착을 해서 그냥 변으로 끌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장점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좋은 세균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좋은 장내 세균을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꼭 샐러드를 먹어야 되느냐? 나물은 안 되느냐? 나물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식 종류로 드실 때 이 나물 종류를 먼저 좀 드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 되겠다. 라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교수님 저는 샐러드를 먹었는데 당이 올라요. 라고 하거든요. 드레싱을 보세요. 드레싱에 이제 당분이 있고 오일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 당분이 많은 드레싱을 쓰시게 되면 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변에 보면 이제 이 샐러드를 만들 때 대체 당을 쓰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혈당 수치가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나요? 기계 없이 자가 진단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네, 뭐 혈당 수치가 높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아주 높으면 알 수가 있어요. 혈당이 많이 올라갔다, 200을 넘고 그게 한 300, 400쯤 됐을 때 이제 그 소변으로 포도당이 물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 양이 많아지죠. 네. 우리가 다뇨라고 하고 물이 많이 나가니까 목이 마르겠죠. 물을 많이 마시면 다음이라고 하고 포도당이 나갔으니까 허기지겠죠. 다식 많이 먹는 다음 다뇨 다식 삼다증이 생기고 잘 먹는데도 체중이 빠진다. 이거는 고혈당의 증상입니다. 근데 굉장히 높은 고혈당의 증상이다. 160, 180 정도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왜 요즘에 사람들이 밥 먹고 졸린 거 이런 것도 혈당 스파이크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약간 같은 그거는 저희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다고는 해요. 개인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나타날 때 졸리고 혈당 스파이크 안 나타나게 했더니 안 졸리더라. 이것도 책에도 나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고 식후에 졸린다는 거는 뭐냐면 피곤한 거예요. 네. 그냥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고 잤을 수도 있고 피곤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먹었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지 식후에 졸린다 혈당 스파이크인가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가 이제 포도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운동도 부족하고 살도 찌고 배도 나오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어떤 인과관계라기보다도 연관지어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후에 졸린다고 하시게 되면 내가 어디 잠을 잘 못 잤나? 요즘 너무 과로하는 거 아닌가? 피곤한가? 어디 아픈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식후에 졸리니까 혈당 스파이크인가 봐. 이거는 저는 일반화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걷는 건 운동 효과가 없을까요?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씩 돌고 있는데 걷기는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종종 보이네요. 이렇게 하셨어요. 걷기도 운동이 될까요? 네, 뭐 제 환자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걷기가 좋을까, 조깅이 좋을까, 슬로우 조깅이 좋을까, 근력 운동이 좋을까, 필라테스가 좋을까, 테니스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일단 운동은 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시작을 하시고 저한테 다시 오시면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운동은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걷는 게 운동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걷는 게 운동인가? 신체 활동인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반복적인 몸 동작을 해서 심박수를 올리는, 그러니까 맥박수를 올리는 그런 행위, 뭐 이런 식으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걷는 거를, 걸을 거 아닌데 의도적으로 걸었으니까 의도적으로 한 거고, 심박수가 좀 올라가줘야 될 텐데 안 올라가면 설렁설렁 걸으면 사실 운동인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신체 활동인 거는 맞다. 움직이면서 이제 에너지를 쓰게 되고 혈당도 떨어지고 합니다. 신체 활동도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과 신체 활동의 경계에 있다. 네, 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좋은 신체 활동이다. 볼 수 있고, 운동의 정의까지 가려고 하면 조금 강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드네 하면 그거는 이제 운동 레벨이다. 예. 말도 못하겠어. 이 고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걷기도 걷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운동이나 신체 활동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걷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시간이 없다. 비가 온다. 춥다. 식후에 그냥 TV 보시면서 스쿼트 뭐 한 20개, 30개 정도 하셔도 혈당은 내려간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사실 매일 하는 게 좋겠지만 막 주말에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일단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중요하니까. 일단 하시라. 그 주말에 몰아서 하는 건 도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안 하시면 운동 안 한 거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연구를 통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번 정도 운동하는 거하고 주말에 몰아서 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두 개의 운동 효과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되어 있냐면 사망률, 그리고 심혈관 사망률 이런 걸 봤을 때 주중에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주말에 몰아서 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운동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좋게 나타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주말 전사, 위켄드 워리어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빡세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고강도로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주중에는 운동 안 하지만 주말에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자전거로 왔다 갔다 했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 워리어죠. 그런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주말에라도 저 헬스클럽을 간다든지 그때만 뭐 등산을 한다든지 이것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안 하는 것보다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 몰아서 하든 어떻게 하든. 네, 지금까지 조영민 작가님이랑 이제 혈당이나 뭐 비만 관련해서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좀 건강 문제에 관심이 있고 어쨌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민이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정확히 어떤 것이 혈당 스파이크인지를 알고 이게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아시면 아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아주 정상인 분들이 걱정할 수도 있고 약간 이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도 있으신데요. 너무 이제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생활 습관 교정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 혈당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자가 평가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그 책에 적은 여러 가지 팁들을 이용을 해서 건강한 혈당,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